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 안 된다니? 내가 평생 은행빚 한 번 안 지고 산 사람인데. 빚 없이 현금만 쓰며 알뜰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데 은행의 슈퍼컴퓨터는 당신을 우수 고객이 아니라 금융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데이터의 배신. 그리고 AI 시대의 5060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용점수 심폐소생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자존심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로 검증하는 부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5060 세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가르침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쓰고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고집하며 빚이라면 치를 떨며 깨끗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갔더니 고객님은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라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빚이 없는 게 죄입니까? 연체를 안 한 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왜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를 은행은 외면하는 걸까요? 저 역시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욕먹을 각오하고 이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금융권에는 신파일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류가 얇다, 즉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빚이 없는 상태를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의 인공지능과 신용평가 시스템은 이를 검증되지 않은 상태, 즉 알 수 없는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아예 안 본 학생과 같습니다. 시험을 안 봤으니 0점 처리가 되는 것이죠. 평생 현금만 쓰신 분들은 이 신용 데이터 자체가 아예 제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빚을 잔뜩 지고 꼬박꼬박 이자를 갚는 사람보다 빚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급할 때입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이 급할 때 이 깨끗한 이력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고금리 2금융권을 기웃거려야 하는 비극, 이것이 신파일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은행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빚지기 싫어서 체크카드만 쓴다는 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돈을 쓰는 것이지 신용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데이터를 올리는 데 있어 체크카드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은행 컴퓨터에게 나 돈 갚을 능력 있어 라고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신용카드 한도액의 30%에서 50% 정도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500만 원이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신용카드로 쓰십시오. 그리고 결제일에 맞춰 돈이 칼같이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데이터에는 우수 상환 능력이라는 태그가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리볼빙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의 10%만 내세요라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것을 쓰는 순간 은행은 여러분을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사람으로 인식하여 신용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무조건 일시불로 결제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쓰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 나가는데 그걸 왜 만들어? 라고 반문하십니다. 오해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설만 해두고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이자가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유동성 증명과 비상금 확보 때문입니다.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잡힐 때 혹은 지금처럼 건보료 납부 실적으로 신용이 증명될 때 미리 뚫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소득이 끊기고 정말 급할 때 대출을 신청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분의 금융보험입니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은행이 1,000만 원까지는 보증해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여 신용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쓰지 말고 집문서처럼 고이 모셔두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거래은행 집중 전략입니다.
요즘 금리 0.1% 더 준다고 해서 이 은행 저 은행 돈을 분산시키는 파킹 통장 유목민 분들 많으시죠? 자산이 수십억 원대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5060 세대에게는 집중이 답입니다. 은행에는 외부 신용점수 외에 자기들끼리만 보는 내부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부 점수가 좀 낮아도 우리 은행 내부 등급이 높으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승인되기도 합니다. 연금 수령, 공과금 납부, 예금, 적금, 카드 결제까지 한 은행에 몰아주십시오. 은행은 우리 은행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거래했는가를 충성도 데이터로 봅니다. 은행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나를 지켜줄 확실한 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빚 없는 삶은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기록 없는 삶이라는 약점이 됩니다. 참 야속하고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전략. 첫째, 신용카드 30% 사용으로 이력 만들기. 둘째, 비상용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기. 셋째, 주거래 은행의 모든 거래에 집중하기. 이것은 빚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금융 체력을 길러두자는 것입니다. 은행 컴퓨터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1억 원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날까지 데이터로 검증하는 V 데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